지금 저희는 플랫폼에 접속해 있으며 어제 이 플랫폼을 사용해 테스트해본 몇 가지 거래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오른쪽 구석을 보시면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정 간 전환이 가능하죠. 이 계정은 테스트 계정이고 여기서 여러 기능을 사용해 보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모두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거래들을 종료할게요. 그렇지.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그렇지. 차트 작성은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좋아요. 매수 부분에서 보이는 트레이딩 뷰 차트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매수 단계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소 차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거래 내역을 개인 거래 화면에서 보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보기 좋고 모든 통화상을 볼 수 있거든요. 클라우드에 저장해 놨으니까 여기 로그인해서 차트에서 이것저것 작업할 수 있고 굳이 뭘 클릭해서 거래를 시작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보안을 위해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이고 항상 플랫폼 내에서 실행되지만 여기에도 그림 도구가 있습니다. 사용하기 매우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그리기 도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나 매수 화면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죠. 물론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사용자 지정 기간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3일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있어서 정말 편리하고 한 곳에 정리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상단에는 포지션, 미결제 포지션, 대기 주문, 포지션 내역이 표시됩니다. 부패한 직위란 아마도 어떤 이유로든 처형되지 않았거나 폐쇄되지 않은 직위를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 아래쪽을 보면 잔액이 보이죠? 자기자본, 사용마진, 여유마진, 그리고 미결제 거래의 총 손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유로 전환하면 거래 내역과 거래 통계, 그리고 거래 일지 역할을 하는 캘린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최종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래 일지를 작성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거래 직후의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이 기능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괜찮은. 자, 그럼 지금부터 오른쪽 측면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주문 패널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직책 관리입니다. 자,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포지션을 개설하고 나면 여기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 목록이죠. 그렇지. 보시다시피 여기에 제가 보유한 모든 거래상이 있고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거래 내역이 있고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는 바이낸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즉, 바이낸스 데이터 피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링크를 추가하고 싶다면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링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방금 차트로 전환됐는데 정말 빠르고 반응 속도도 마음에 들어요. 여기 자산 정보를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고 링크에도 링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와 있어요. 다음은 위치 기본값입니다.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조각가라면 이 기능을 정말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위치의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초기 위험 설정은 잔액 또는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완벽해요. 자신의 위치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항상 0.5%의 위험을 수반하며 물론 1%, 2%, 3%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암호화폐 자기 매매를 한다면 거래당 0.5% 이상은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1%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대 손실률은 10%입니다.
1%로 투자하면 전체 도전을 단 10번의 거래에 걸게 되는 셈이죠. 물론 아주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트레이더에게는 항상 그런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소액 위험 관리나 동적 위험 관리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오른쪽 사이드 패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은 주문 패널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고 오른쪽에서 손절매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를 하나씩 살펴본 다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지션 관리입니다. 포지션을 개설한 후에는 여기서 관리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목록입니다. 모든 통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옮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에 대한 잠재적인 분석이나 거래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 항목을 맨 위로 옮길 겁니다. 그러다가 라이트코인 거래가 또 들어와서 그걸 맨 위로 옮겼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이라 중요한 시청 목록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바로 이 플러스 부분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추가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이낸스에서 가져온 데이터 소스를 추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죠. 그러니까 자산 정보라는 거죠. 지금 저는 링크에 접속해 있는데 링크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여기를 클릭하면 기본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캘퍼이거나 위험 관리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실 겁니다. 복잡한 포지션 규모 계산 없이도 개설할 모든 포지션에 대한 기본 위험 수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0.5%, 2%, 3% 또는 원하는 비율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0.5%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제 접근 방식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를 사용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계좌 잔액의 최대 10%까지만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면 사실상 모든 자산을 단 10번의 거래에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계좌에서 모든 자산을 10번의 거래에 쏟아붓는 것과 똑같죠. 거래당 10%의 위험을 감수하는 셈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위험 배수를 기준으로 기본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죠. 2R, 3R, 4R 등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조각가처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해야 할 때 정말 유용하죠. 현재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전략 체크리스트와 포지션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 창을 닫고 주문 판넬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네, 지금 우리는 이 링크에 있고 가격 움직임이나 분석 없이 그냥 이 매매 구도를 살펴볼게요. 사실 전 이 매매 구도가 마음에 들어요. 약간 빠진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위에 대한 거래를 시작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할 일은 관심 목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위를 찾으러 갈 거야. 그래서 여기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USDT로 매수했고 지금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제 레벨을 그리는 건데 그게 뭐죠? 제가 이 주문 블록을 좋아해서 그런 거죠. 아니면 수요 영역은 당신이 무엇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이 클래스 제품군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건 저를 위한 명확한 설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간 단위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럼 더 짧은 시간 범위로 가보죠. 지금 제 설정은 모델 한 번인데 아주 간단한 방식입니다. 저는 이 범위의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일종의 스윙 트레이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정말 좋아하는 부분을 지금 바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럼 이 판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심 목록을 닫을 수 있죠. 맞죠? 저는 거래를 시작하고 싶고 이 위쪽까지 모두 목표로 하고 싶어요. 그렇지. 자, 그럼 간단하게 여기서 구매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옵션을 선택할 수 있죠. 그렇지. 물론 저는 시장 가격에 맞춰 매수할 수도 있는데 이는 현재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또 해야 할 일은 얼마나 사고 싶은지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10이라고 해두죠. 지금은 위험 관리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럼 10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지금 시장에서 매수 진입을 하고 싶다면 아래쪽에 있는 매수 버튼을 클릭하면 10개의 포지션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손절매를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여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손절매 주문을 하나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 이 포지션 10달러에서 가격이 제게 불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서 절반을 청산하고 다른 손절매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손절매 주문을 하나 더 설정하면 부분 매수를 청산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설정을 한 다음 분할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세 부분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각 포지션별로 얼마나 마감될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균등하게 분배되니까 3이 될 거예요. 3개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죠. 좋은 이점이네요. 이제 목표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캘핑으로 한번 매매하고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다른 매매를 설정한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둘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고점 위에서 분할 버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오른쪽. 그리고 지금 바로 참여하고 싶다면 그냥 구매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저는 제 자리를 얻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위치로 갑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위치가 여기로 표시되어 있네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이미 빈 자리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5만 달러 계좌의 10건의 수익을 개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정말 작은 위험 부담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면 그에 맞춰 더 나은 평균 포지션을 구축하고 싶어요. 그렇지. 그럼 제가 다시 할 수 있는 건 구매 버튼을 클릭하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이걸 줄 거죠. 그렇지. 보시다시피 여기가 시장이죠. 여기서 한도를 클릭하고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최고점 돌파와 같은 손절매일까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놓으면 구매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만약 가격이 목표치를 넘어서면 손절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정류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매수 스톱 주문이 되겠죠. 지금 정확한 가격을 설정하기는 어렵지만요. 만약 가격이 그 아래로 떨어지면 시장가 주문이 되고 더 아래로 떨어지면 지정가 주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매수 지정가 주문을 설정할 수 있고 만약 가격이 더 떨어져서 2.24까지 내려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해당 거래에 대한 노출도에 20건의 소송을 추가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아주 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목표를 설정할 거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익 실현 목표와 두 번째 이익 실현 목표를 설정할 수 있죠. 세 번째 이익 실현과 네 번째 이익 실현. 여기에 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고 여기에 손절 매액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분할 버튼을 클릭하고 분할 후 제한에 따라 배치 버튼을 클릭해야 하는 거죠.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포지션을 분할하고 부분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놀랍습니다.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래 손실률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거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 기능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제 전략에 맞춰 조정할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여기 있는 다른 버튼을 확인해 볼까요? 이 버튼은 오픈 포지션을 조작하는 버튼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화면이 나오고 저는 이 포지션을 선택할 겁니다. 여기서 조정할 수 있죠. 보시다시피 몇 가지 목표가가 있는데 간단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각 목표가를 얼마나 청산해야 할까요?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없어요. 먼저 어딘가를 줄여야 다른 것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포지션이 하나 있고 보시다시피 25%씩이죠. 따라서 그 부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각 위치에서 닫고 싶은 정도를 줄여서 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작은 부분을 먼저 닫고 그 다음 큰 부분을 또 큰 부분을 차례로 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은 위험 관리와 포지션 청산 방식에 있어 정말 많은 기능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씩 조절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도전 과제를 수행하실 때 가능한 한 가장 작은 위치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어쩌면 이걸 가지고 놀아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좋아요. 자, 그럼 다른 걸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봤던 시계들이죠. 그리고 이 정보도 봤고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다예요.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몇 가지 항목만 들어있습니다. 복잡한 건 전혀 없죠. USDT나 USDT를 열어야 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수 부분처럼 많은 정보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의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자금이 충전된 계좌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 기능은 실제로 과제에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도전 과제를 통과하는 게 더 쉬워지는 거죠. 하지만 실제 자금으로 펀딩 계좌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당연히 위험을 낮게 유지하고 과도한 노출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죠.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자본이니까요. 저도 그 점은 이해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하이어 포털로 돌아가서 세부 정보 보기를 클릭하면 각 챌린지 상단에 규칙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규칙과 챌린지를 비교해보면 어떤 쪽이 좀 더 쉬운지 알 수 있죠. 이러한 위험 관리와 더불어 생명보험 계좌에서는 최대 노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자는 초기 잔액의 최대 25%까지만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우리가 그것을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들이 우리가 도박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만약 큰 폭락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은 초기 잔액의 25%인 거죠. 이 플랫폼의 좋은 점은 여기에서 거래의 마진을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마진은 2개네요. 제가 아주 작은 포지션을 열었기 때문에 2개만 사용된 거죠. 그런데 매수 포지션을 좀 더 열면 마진을 계산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사용된 마진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모든 포지션을 합쳐서 계산해줘서 정말 좋네요. 이 계좌는 5만 달러 계좌인데 사용 마진은 25%, 12,500달러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 수치를 넘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누적 미결제 포지션 가치가 총 계좌 잔액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숫자는 실제로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숫자인데 여기 보시면 23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미결제 금액이 제 계좌 잔액의 2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50계좌에서는 100K가 되면 안 되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10개의 거래를 열어놓았다면 사용량을 확인해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시에 그렇게 많은 거래를 열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지만 혹시 그렇게 하신다면 열어놓은 모든 파일을 정리한 작은 엑셀 시트를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용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이 플랫폼은 이처럼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바로 이 단순함이죠. 그렇죠? 복잡한 API 연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중 인증으로 로그인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여기 있는 링크를 바로가기에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접속할 때마다 여기에 접속할 수 있죠. 물론 몇 가지 기능이 빠져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코인을 구매해서 코드 월렛에 저장할 수는 없고 제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구매 기능은 계속 사용하겠지만 거래 챌린지와 자금 지원 계정에는 이 기능이 더 마음에 들어요. 결국 각자의 선택이겠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지 또는 직접 테스트해 보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